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피트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 자, 오늘은 새로운 대통령도 지금 들어섰겠다.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방송이나 미국 정보들 보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뭐 재미로 보나요? 뭐 재미로 봐도 상관없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계속 보고 연구를 한다는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미국 시장에 투자를 아직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항상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나 아니면 뭐 서브프라임이나 9.11 테러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대체제 혹은 대체 세력의 등장 이런 거를 주장하는 어떤 항상 그 코멘트들이 나오고 보이스들이 커지죠. 뭐 중국이 대체를 할 것이다. 아니면 세계 패권의 변동이 올 것이다. 달러 패권이 무너질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치 친아들, 친딸이 있는데 입양한 딸, 입양한 아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친자식의 지위를 뺏을 거라고 예상하는 어떤 마이너리티 리포트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미국이 흔들리면 다른 세력이? 미국이 흔들리면은 모든 게 죽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중국몽이니 뭐니 맨날 있었는데 지금껏 다 틀렸고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틀릴 때마다 어떤 뭐 중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뭐 중국에 대해서 중국몽을 꿈꾸는 보이스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제 생각에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충격적이죠. 너무 무섭습니다. 인구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많죠. 자기 자식들은 다 해외 유학 보내놓고 국감장에 나와서 뭔 얘기하고 있죠? 공교육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그쵸? 공교육 부활시켜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해외 유학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도대체 뭔 정당성을 갖고 얘기하나 싶은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 자식이 13명입니다. 13명을 숨풍숨풍 낳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뭐 자기가 예를 들어 자기는 자식 하나도 안 나면서 낳아가지고 자녀 많이 낳아라. 자식 수 적어지면은 나라 경제가 휘청인다. 이러면 이게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열심히 앞장서가지고 13명 낳아놓고 이런 얘기 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근데 한국보다 적은 것이 있어요. 심각한 곳. 한국이 1위가 아닙니다. 뒤로 가볼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그냥 공동 1등이에요. 위에 대만이 있지만 1.1로 똑같습니다. 출산율. 출산율은 지금 1950년에는 여성 1인당 평균 5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1950년대 물론 앨런 머스크는 여성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만 부인이 여러 명 있죠. 여성 1인당 평균 5명, 1950년대 수치보다도 2배 이상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는. 근데 지금 2021년에 여성 1인당 2.3명으로 감소를 했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2.1명 이하로 가면은 경제가 붕괴가 됩니다. 출산율이 가임기 여성에게 태어난 평균 자녀 수인데 이게 좀 넓어요. 15세, 그렇죠? 뭐 물론 서양은 약간 기준이 틀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15세는 사실은 중학생인데 15세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얘기죠. 의학적인. 15세에서 45세의 여성이 가임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출산율을 조사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출산율이 가임기 여성에서 태어난 평균 자녀 수니까 지금 대만하고 한국은 1.1명이다. 이것도 지금 높게 잡힌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명이 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체율이 여성 1인당 2.1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가 만약에 다 사망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영아가 사망하는 사망률까지 고려했을 때, 그랬을 때 여성 1인당 2.1명 정도의 자녀 출산율은 가져야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주가 없고 사망률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는 건데, 지금 그 2.1이라는 수치가 다 깨지고 있는 것이 수두룩하다. 지금 뭐 일본도 심각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일본 1.4거든요. 지금 대만, 한국 1.1,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홍콩, 마카오 1.2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 없잖아요. 앨런 머스크도 평균을 올려놓은데 많이 일조를 했죠. 하여튼 없습니다. 미국은 없어요, 여기. 없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인구의 위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론 13명을 낳다 보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겠죠. 앨런 머스크가 이제 실세로 들었으니까 아들이 여기서 살기 싫답니다. 그리고 사실 아들은 지금 성전환 수술해서 트랜스젠더로,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태어났을 때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딸로 성전환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떠난다고 했어요. 물론 13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가족에 새로 입양을 들어갔습니다. 머스크가. 그렇죠? 트럼프의 가족에 새로 입양을 들어간 머스크의 모습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미국은 저렇게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는가? 과연 잘 살아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애를 안 낳나? 무슨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거냐고. 평범한 여고생이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미친 돌 아이가 칼로 찌르고, 이런 세상에서 애를 낳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폭력 범죄가 굉장히 범람하게 되면은 위험한 세상에서 애를 누가 낳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폭력 범죄율, 미국이 뭐 맨날 이제 언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하루가 건너서 무슨 뭐 기아 현대차를 차키를 탈취해가지고 뭐 뺏는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무슨 뭐 월마트를 다 약탈해가지고 뭐 인앤아웃하고 다 폐점하게 만들고, 범죄 많은 거 같잖아요. 폭력 범죄율이 엄청나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지금 1991년 1년에서 3년 부시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 반토막 났죠. 자, 이 코로나 때 트럼프가 코로나 때 뭐 덕을 봤다고 하지만 그거 일단 블랙선으로 없어지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1990년대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부시 정부에서 10만 명당 721건입니다. 저게 721이 10만 명당 721건이었는데 점점 감소를 하더니 지금 빌 클린턴 때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금 2022년에 잠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수치고, 10만 명당 그러니까 376명이죠. 10만 명당 721명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폭력 범죄율이 완연히 줄어드는 상태다. 애 낳아서 편안히 기를 수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기 애가 범죄자만 안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수치고요. 빌 클린턴 때 많이 떨어졌고 부시 때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바이든, 뭐 진보 공화당 상관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몫 하는 게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애를 쉽게 낳을 수 있죠. 자, 지금 자산 시장의 구성입니다. 자, 이걸 보고도 만약에 뭐 미국이 무슨 어떤 문제로 패권이 흔들려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데가 대체한다? 맨날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특히 맨날 그러잖아요. 뭐 미국이 뭐 흔들리고 뭐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거에서 조금 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올릴 그게 있다. 미국 시장이 빠지면 뭐 엔비디아가 빠지면 뭐 삼성전자가 오른다. TSMC가 빠지면 삼성전자가 오른다. 미국 시장이 빠지면요 다 박살나요. 지금 전체 자산 시장에서 미국 상장 기업이 전 세계 주식시장 가치의 59%를 차지하고, 그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에서요. 지금 여기에 뭐 S&P 500에 다 들어있죠. 뭐 엔비디아는 지금 엔비디아, 애플은 다우존스 30까지 갔죠. 여기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뭐 매그니피센트 7 다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500대 상장 기업으로 이루어진 대표 지수 S&P 500이
그렇죠? 전 세계 자산 시장, 전 세계 지수 그리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의 51%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중국 3%.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기도 좋아요. 피지컬도 좋아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의해서 천연자원이 2위죠. 러시아가 지금 미국 옛날에 막 분열돼 가지고 막 우크라이나가 진짜 그 큰 저기 패착이 소련에서 저기 다 분리됐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 분리된 데 중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서방의 얘기를 믿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하고 핵무기를 다 돌려줬더니 지금 이 지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이 지금 뭐 석탄, 천연가스, 석유, 휘토류 이런 거 다 합쳐서 75조 달러가 있고요. 2등이 미국입니다. 45조 달러. 모든 천연자원 다예요. 금은, 동부터 시작해서 휘토류까지. 지금 트럼프가 밝힌 프로젝트 2025, 뭐 지금 완벽히 구성 안 됐지만 집필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언론에. 프로젝트 2025라고. 거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휘토류 가지고 자꾸 쥐어짜니까 중국이. 그러면은 그게 왜 미국은 왜 안 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중국 23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미국의 천연자원이. 여기 휘토류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휘토류 솔직히 찍어내면은 중국이 휘토류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맨날 무슨 미국 전투기에도 휘토류 들어간다고, 뭐 우리나라 휴대폰, 애플 휴대폰에도 휘토류 들어간다고 중국이 그거 자꾸 하고 있죠. 근데 왜 계속 휘토류를 생산을 못 했나요? 환경 오염이 심각하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거 신경 안 쓴다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환경 오염, 기후 이런 것들이 다 과장되었고 휘토류 우리도 뽑아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 자신감은 자원이 많은 데서 나오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원조차 많다. 자, 이거는 글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의 주별로 그 주에 맞먹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를 대비해 놓은 건데 한 주가 하나의 나라예요. 뉴욕주는 캐나다랑 맞먹어요. 경제력이. 워싱턴은 대만 하나랑 맞먹어요. TSMC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조그만 게 있거든요. 제일 GDP가 작은 게 미국의 버몬트라는 그 딱 이름만 들어도 시골이잖아요. 버몬트라는 시골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GDP가 가장 낮아요. 근데 이 낮은 데를 국가랑 그 비교를 하면은 네팔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네팔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때요? 약간 빈국이죠. 근데 네팔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네팔의 인구는 50만 명인데 버몬트주는 50만 명의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버몬트랑 네팔이랑 똑같지만 그것도 버몬트라는 시골도 하나의 국가랑 똑같은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뭘 말하는 거면 인구당 생산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죠. 인구수가 작은데도 GDP가 훨씬 높다는 거는 생산 능력 자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이 무너진다고요? 여기 거론된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놓은 거고요. 캘리포니아는 인도랑 맞먹어요. 뒤로 가고 있습니다. 텍사스, 이탈리아. 부루마블을 자기네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GDP를 국가로 한 겁니다. 자, 국가로 했을 때 지금 여기 이걸 파이라고 치면은 이 지금 절반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미국이 거의 반이죠.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5개 국가가 이 나머지 국가를 다 합친 거랑 똑같아요. 지금. 글로벌 이코노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토에 돈 내고 있는 거 보세요. 3분의 1을 미국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여기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네는 돈도 안 내면서 맨날 무슨 소리냐. 2위가 독일이거든요. 2위가 독일. 독일의 10배도 넘게 내고 있습니다. 방위 금액을. 이런 상황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데 투자를 안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막말을 해도 자, 이거 솔직히 막말이죠. 막말일 수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트럼프 주니어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자기가 올린 건 아니고 밈을 자기 거에 공유를 시켰는데 38일 뒤면은 젤렌스키는
용돈을 잃은 아이가 된다. 이렇게 비하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비하하는 막말이 먹힐 수 있는 게 너무 스펙이 뛰어나니까 이런 말도 먹히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잘났는데 어떡합니까? 자, 트럼프가 나홀로 집에 2에 출연했던 그 장면이죠. 이게 트럼프 호텔이고요. 뭐 얘기가 많은데 자기 호텔을 해주는 대가로 날 출연해달라.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감독이 트럼프가 강제로 했다. 뭐 맥컬리 컬킨이 나중에 거의 좋아요도 눌렀어요. 맥컬리 컬킨도 보복당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나왔고, 지금 맥컬리 컬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간 마약 중독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아시아계 여인이랑 잘 살고 있는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 자, 겨울 되면 이제 또 이게 나오겠죠. 나홀로 집에 또 보고 싶은데. 자, 뒤로 가면은 이제 맥컬리 컬킨이 늙어서 자기가 그 장면을 딴 이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자기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뭐 빙의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막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미국 주식 보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7살짜리 소년이 40대가 됐거든요. 만약에 40년 후에 이걸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후에 미국 주식 보면은 이게 턱이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 하루 일주일 전 일만도 엄청 후회되지 않아요? 일주일 전에 내가 실수한 것만 해도 너무 후회되죠. 근데 40년 지고 얼마나 후회될까요? 아들, 딸을 내가 자식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 인생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투자도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현실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는 이루어질 수 없다.